자, 이번 역사 첫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를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하기 전에 미리 알아두면 좋은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강이라든지 지명 이런 걸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여기 우리나라 지도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자, 하나하나씩 한번 설정 확대해서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한반도에서 제일 높은 산. 자, 요게 이제 백두산이죠. 자, 이 백두산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요 서쪽으로 요렇게 이제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자, 이 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압록강이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압록강. 자, 그 다음에 동쪽으로 요렇게 이제 흐르는 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만강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일단 요 두 강을 여러분들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이 압록강 아래로 이렇게 이제 흐르는 강이 있어요. 또, 자, 이 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천강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청천강 아래에 또 흐르는 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동강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또 우리 이제 남한 쪽으로 내려와서 여기 이제 북쪽으로 이렇게 강 한 줄기가 이렇게 내려오고요. 또 남쪽에서 이렇게 강이 또 올라와서 이제 만나서 이렇게 이제 서해로 빠지는 강이 있어요. 자, 이 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강이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북한강, 남한강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충청도와 전라도 요 사이에 보면은 또 강이 하나가 있어요. 자, 이 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강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또 여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형적으로 동쪽에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고서저형입니다. 동쪽은 높고요. 서쪽은 이제 낮다라는 겁니다. 서쪽은 거의 이제 평야 지역이라서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강들은 다 이제 황해 여기 서해 쪽으로 흐르게 되는데 이제 흔치 않게 우리나라에서 여기 남해로 흐르는 요렇게 이제 강이 하나가 있어요. 자, 이 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낙동강이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요 강들 압록강, 두만강, 청천강, 대동강, 한강, 금강, 낙동강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강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중국 쪽에 있는 강을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제 볼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이제 발전을 할 때 우리 스스로 이제 발전한 부분도 있지만 주변국과 함께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한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바로 이제 요 왼쪽에 맞닿아 있는 요 중국과 또 이제 밀접하게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나라 역사가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배울 때 중국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국에 있는 강들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제 볼 건데, 자, 먼저 자, 압록강 이 서쪽에 보면 자, 요렇게 이제 흐르는 강이 하나가 있어요. 자, 요 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하라고 이제 불러요. 요하. 자, 그 다음에 중국 문명이 탄생한 지역, 그 강. 자, 그 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황허라고 이제 부릅니다. 황허. 자, 그 다음에 중국에서 가장 긴 강. 자, 요 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쯔강이라고 얘기하고요. 다른 말로 뭐 창장강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와 중국의 강들을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뭘 볼 거냐면, 뭘 볼 거냐면, 여러분들, 지명에 대해서 한번 볼 겁니다. 지명. 자, 역사에서는 이 지명이 그 용어로서 이제 막 이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명과 관련된 용어를 알아야지 그 위치가 어딘지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자, 여기 요하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자, 이 요하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 동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하의 동쪽이다라고 해서 요동이라고 이제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이 요하의 서쪽은 요서, 요렇게 이제 불러요. 자, 요 두 지역을 합쳐서 부르는 또 말이 그 지명이 있습니다. 바로 요령이라고 불러요. 자, 이 요령 지방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탄생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요 황허 일대, 여기 황허 일대 요 지역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남지방, 아니, 미안합니다. 강남지방이 아니라 화북지방이라고 이제 불러요. 요 황허 일대를 화북지방. 그 다음에 이 양쯔강 요 부분을 이제 강남지방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강남 그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와서 여기 압록강과 두만강 위쪽에 위쪽 요 지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만주 지역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두만강 위쪽 요 부분을 우리가 또 간도라고 이제 부르고요.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이 두만강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 러시아 쪽 여기 러시아 쪽 여기를 또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여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해주라고 이제 불러요. 연해주 그렇게 이제 보고요. 이 지명을 여러분들 이제 잘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우리나라 나라들이 주로 이제 그 수도가 강을 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강 보면 지금의 이제 수도이기도 하고요. 조선시대 우리 한양이었죠. 조선의 이제 그 한양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대동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양, 지금 북한의 이제 그 수도이기도 하고요. 옛 고구려의 수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평양과 우리 한양, 서울 여기 중간에 보면 개성이 또 여기 있죠. 옛 고려의 수도입니다. 그 정도 보면 되겠어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 강이 또 이제 왜 중요하냐면 강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지명 이런 것도 이제 달리하지만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국경을 나누는 어떤 기준이 되는 선이 이 강을 보통 이제 기준으로 해서 국경을 나눈다라는 건데요. 자, 우리나라의 어떤 최초의 국가다라고 하면 자, 통일신라죠. 이 통일신라, 신라죠. 그러니까 이 통일신라의 어떤 이제 그 국경이 되는 게 바로 대동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청천강을 기준으로 한 게 고려시대 국경이고, 자, 여기 압록강과 그 다음에 이제 두만강 요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그 국경을 삼은 게 바로 이제 조선입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알아두면 좋은 어떤 이제 강들과 지명, 어떤 이제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고요. 자, 그 다음은 어떤 걸 볼 거냐면, 우리 역사, 한국사를 이제 배울 건데, 한국사에 대한 어떤 개괄적인 어떤 설명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등장하는 게, 선사시대부터 등장을 할 거예요. 선사라고 하는 건 그 역사 시대보다 더 이른 시기다라고 해가지고요. 시대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선사 시대는 우리가 시대 구분을 해서, 보통 이제 배웁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이제 시기를 구분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거예요. 자, 고조선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제 고조선의 어떤 이제 위치랑 당시 사람들의 어떤 사회 모습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중요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고조선 사람들의 사회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뭘 통해서 알 수가 있냐면 고조선에 법이 있었대요. 자, 8개의 법이 있었답니다. 자, 그게 이제 팔조법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또 이 고조선을 만든 사람이 이제 단군 왕검이죠. 이 단군의 어떤 이제 건국 이야기 이런 걸 통해서 고조선에 대해서 고조선의 어떤 사회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우리가 또 어떤 걸 확인할 거냐면 뭐 이제 여러 나라들이 이제 한반도에 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건데 우리가 흔히 연맹왕국 이렇게 불러요. 자, 연맹을 맺어가지고 여러 이제 부족들이 연맹을 맺어가지고 왕을 이제 세운 다음에 나라를 이제 형성했다라는 건데요. 자, 이 연맹왕국을 보면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 고조선 다음에 만들어진 부여, 그 다음에 고구려, 옥적, 뭐 동해, 그 다음에 뭐 삼한. 자, 이러한 나라들이 이제 연맹왕국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부르고요. 연맹왕국 이러한 나라들의 어떤 이제 위치, 중요한 거는 위치, 그 다음에 어떤 제천 행사, 하늘의 이제 제사,
지내는데 그 제천 행사를 이제 부르는 명칭들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나라의 풍습, 요런 게 이제 잘 나옵니다. 그렇게 보고요. 자, 연맹국 시기가 지나고 나서 우리가 또 어떤 걸 이제 볼 거냐면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볼 거예요. 자, 요게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삼국시대다라는 겁니다. 요거와 별도로 이제 가야 하는 이제 따로 좀 정리를 이제 해두면 되는 거고요. 자, 이 삼국시대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삼국의 어떤 이제 전성기를 이제 알아야 돼요. 자, 제일 처음에 전성기를 찾아온 나라는 바로 이제 백제입니다. 4세기에 찾아오고요. 그 다음은 고구려 5세기, 신라 6세기 이런 이제 순이고요. 이 전성기를 누렸던 왕이 이제 누구냐면 자, 백제 같은 경우에는 근초고왕 때 전성기였고요. 고구려는 장수왕 때의 전성기, 신라는 진흥왕 때 전성기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성기는 무조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도를 통해서도 기억을 해야 되고 이 왕들의 업적을 여러분들이 이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상황이냐? 신라가 이제 6세기에 전성기를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신라가 이 삼국을 이제 통일하고 싶어 한 겁니다. 근데 혼자 통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이 삼국 통일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또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신라가 이제 지금 고구려랑 백제랑 이제 적대 관계니까 한반도 안에서는 동맹국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바다 건너서 이제 그 서쪽으로 딱 보니까 중국이 있었습니다. 자, 그 중국 당시에 어떤 나라였냐면 당나라야. 그래서 이 신라의 김춘추가 당나라로 가서 이 나당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을 맺어와요. 자, 동맹 맺고 나서 이 연합군들이 어디를 먼저 치냐면 백제를 먼저 공격해가지고 백제를 멸망시킵니다. 자, 그 다음은 어디 가겠어요? 당연히 하나 남은 고구려를 쳐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통일이 되었다. 라는 게 아니라 이 당나라가 이 한반도를 이제 전체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보이니까 이 신라와 당나라가 싸우게 됩니다. 그게 이제 나당 전쟁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신라가 승리를 거두어서 삼국을 통일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걸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신라가 통일한 이후의 이제 상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 이 통일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누구냐면 신문왕 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 하대의 어떤 이제 그런 이제 그 특징을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게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한반도 북쪽에 만주 지역에서 이 고구려의 어떤 이제 출신이었던 대주영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만들어요. 자, 그게 바로 발해입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신라, 북쪽에는 발해라고 해서 요 시기를 우리가 남북국 시대 이렇게 이제 불러요. 남북국 시대. 그렇게 이제 부르고요. 넘어가서. 그 다음은 이제 신라 하대에 보면 신라가 이렇게 있고요. 신라가 이제 하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멸망하기 이제 직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라가 이제 국가가 이제 어떤 이제 힘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방까지 다 이제 통제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들이 막 새로 만들어져요. 자, 백제를 계승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후백제가 만들어지고요. 뭐 고구려를 계승하겠다라고 하면서 후고구려라는 나라가 만들어져요. 자, 다시 한번 삼국시대가 됐죠. 요 시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후삼국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 후고구려를 세운 사람이 궁예인데 이 궁예라는 사람이 이제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나서 이 왕건을 이제 왕으로 앉히고요. 나라 이름을 이제 고려 요렇게 이제 만들어요. 왕건이. 그래서 지금 신라, 후백제, 고려 요러한 이제 상황인 겁니다. 이제는. 자, 그때 이제 고려가 어떻게 돼요? 이 후삼국을 통일합니다. 자, 어떻게 통일하냐면 먼저 이 신라가 이 고려에 편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복을 해요. 항복하고요. 그 다음에 고려가 후백제를 이제 공격해가지고 멸망시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후삼국을 통일을 시켜요.
자,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가 왔습니다. 고려시대. 자, 우리가 이제 고려시대를 공부할 때는 그 시기를 5개의 시기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 중기, 그 다음에 무신집권기, 그 다음에 원간섭기, 그 다음에 말기. 요렇게 해서 5개의 시기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 시기를 나눈다는 거는 각 시기별로 특징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구분해서 그 내용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고려시대는. 자,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이성계가 만든 조선시대가 이제 오는데, 자, 이 조선은 우리가 1592년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조선 전기, 조선 후기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참고로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깝죠 시기가.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역사 공부할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방대한 부분이 또 이제 조선이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한국사 어떤 이제 문제들 보면 뭐 수능이라든지 한국사 능력 시험 이런 거에서 이제 보면 그러니까 조선시대 문제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조선 후기에 보면 이 서양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막 이제 침탈하는 그런 과정에서 당시 이제 왕이었던 고종이 나라 그 이름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대한제국 이렇게 이제 바꾸어요. 자, 그렇게 이제 바꾸면서 다시 한번 좀 이제 우리나라를 좀 이제 흥하게 부흥시키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일제강점기. 일제 식민지가 됩니다. 자, 이 식민지 시기에는 또 어떻게 공부할 수 있냐면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이후 요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또 공부할 수가 있어요. 자, 시기별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어떤 이제 그 식민 통치 방식, 그 다음에 뭐 경제 스타일, 어떤 걸 빼앗아 갔는지 우리한테, 그 다음에 우리가 일본에 저항하기 위한 다양한 이제 그 독립운동들, 민족운동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할 겁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광복을 맞이합니다. 광복한 다음에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나라가 세워진 건 아니고요. 그 3년간의 어떤 그 시간, 그 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복 이후의 상황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자, 결국에는 우리가 1948년에 대한민국,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수립이 됩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제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선출해요. 자, 1대 대통령이 누구냐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자,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3번 대통령을 해요. 1대부터 3대까지. 자, 그러다가 4대 선거에서도 당선은 됐지만, 이제 부정선거로 인해서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이, 이제 항쟁을 해가지고요. 이승만이 이제, 그만둬요. 쫓겨나요. 결국에는 시민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4대 대통령으로 다시 선출된 사람이 누구냐면, 윤보선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이 윤보선 같은 경우에는 윤보선이 대통령하고 있을 때 이 군인들이 또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 쿠데타를 일으켰던 군인 중에서 한 명이 또 대통령에 당선이 돼요.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자,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5대부터 해서 9대까지 대통령을 하고요. 자기 스스로 물러나온 건 아니고 이 박정희 대통령 부하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사살 하게 되면서 죽임을 당해서 박정희는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자, 물러나고 나서 이제 1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이 누구냐면 최규하라고 하는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 최규하라는 대통령이 있을 때 또 군인들이 또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 중에서 또 대통령에 선출이 돼요.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이제 11대, 12대 이렇게 이제 2번 하고요.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끝나고 나서 13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이 노태우 대통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대 대통령은 누구냐면 김영삼 대통령이고요.
참고로 지금 보면은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보면은 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다 군인 출신들이 이제 대통령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15대 대통령은 누구냐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요. 16대는 노무현 대통령, 17대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 자, 18대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19대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대통령이 됐고요. 이제 우리 올해 2022년 3월 우리 9일 날 이제 20대 새로운 대통령을 이제 선출한다라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역사 공부할 때 알아두면 좋을 어떤 이제 그 강이름, 지명 그런 거 이제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쭉 이제 배울 건지 그 한국사에 대한 어떤 이제 개괄적인 설명을 이렇게 이제 했어요. 자,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